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화요일에도 5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짚어보기 전에 간밤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소강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은 마지막으로 상징적 보복을 단행함으로써 향후 외교적 합의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아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간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연준 부의장들의 7월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온 점도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로보택시 호평 속에 테슬라는 8% 넘는 급등을 했으나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선 진입 오류라든지 과속 이슈도 있으니 차차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휴전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겹쳐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6%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중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터치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9일 갤럭시 플립과 폴드 신제품 공개 계획도 내놨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의 SK하이닉스 오늘장 8.67%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후공정 시설을 신설한다라는 호재까지도 들려오고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과 KB금융, 현대차, HD현대중공업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주도주의 성격을 띠었던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장 또 특징적으로 볼 것 같으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력기기를 엔비디아 AI 서버에 탑재한다라는 호재성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오늘장 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이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상승세가 강합니다. 에코프로 BM은 5% 상승, 에코프로는 7.6% 정도 급등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이 7%대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훈풍이 확산되면서 로봇 관련주들까지도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배경훈 LG AI 연구소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점도 로봇주의 투심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밸류업 기대감 속에 은행, 증권, 지주사도 오늘장에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짚어보실 만한 이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를 동시에 만나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을 다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7월 9일 이전까지 남은 줄라이 패키지, 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합의점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두 번째 방송입니다. 아니, 아나운서님, 그 우리 유튜브 보니까 네. 윤지훈 아나운서 너무 이뻐요. 윤지훈 아나운서 너무 똑똑해요. 윤지훈 아나운서 너무 귀여워요. 이 얘기들은 되게 많고 저는 뭐 혀가 짧아요. 저는 뭔가 대한민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뭔가 이상한 특이한 남자네요. 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정말 그게 다 애정이에요. 참 애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윤진 아나운서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많이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뭐 안 되는 싸움 하진 않았어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동안 외부적인 환경 부분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것뿐이지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50분 동안 2차 전지 방송을 편성을 할 때에도 네. 그동안 2차 전지 종목들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게 그게 팩트이고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 방송 이 레드 방송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설명해드렸던 과정을 이제까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 신기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어떤 종목도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도 움직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종목보다는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게 그게 핵심이겠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이번 주. 그쵸? 네. 두 번째 방송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이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2차 전지 머리끄댕이 잡고 또 올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쵸? 머리끄댕이 잡고 올리고 이 조방훈 씨 있잖아요. 조방훈 씨. 이 조방훈 씨를 좀 빨리 잡아서 연창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조방훈 씨를. 조방원으로부터 우리가 수급을 2차 전지로 한번 옮겨보자. 아주 이 조방훈 씨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이게 사실 이 조선주, 방산주 같은 경우 뭐 실적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를 상향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되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 게 많거든요. 조선주는 선발로 때문에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방산주는 뭡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탄연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서 원전과 연주 솔직히 시장에서 돈들이 몰릴 것이 없으니까 원전주 두산 에너비니티로 갔던 거고 원전 해체 관련주도 갔던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던 애들은 오늘 2차 전지가 상승하니까 또 빠지고 있죠. 즉 수급 싸움이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방훈 씨를 영창에 집어넣을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그래도 요즘에 우리 시장을 좀 뒤흔들었던 것, 우리 지수를 끌어내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중동 전쟁 이슈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 종목별 호재나 악재보다는 대외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숲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이 더 넓은 시장을 보기가 아직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넓은 세상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넓은 안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더 많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른쪽으로 저기 지금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어요. QR코드를 이건가요? 네, 그겁니다. 네모난 QR코드 통해서 모자이크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모자이크처럼 생긴 QR코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저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저희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파스 통신망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스타링크보다 더 좋대요. 스타링크보다 더 좋다. 그래요. 뭐 아무튼 저희 노다지입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조선 방산 원전으로 쏠렸던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쏠렸던 수급들이 2차 전지주로 갈 시간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어제였죠. 어제 난 새벽 3시까지 못 잤잖아요. 그래요. 어제 막 통신망에서 막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막 갑자기 이란이 카타르 쪽에다가 미사일을 쐈어요. 미군 기지에다가.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때리기 신용이었죠. 이 카타르 쪽에다가 우리 몇 시 몇 분에 미사일 한 5발 쏠 테니까 그거 요격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타르한테. 네. 그러니까 카타르가 알겠어. 요격 준비하고 있을게. 이렇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요격을 이제 마쳤던 거죠. 근데 어제 사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솔직히 좀 미전 씨가 조정이었지만 저는 테슬라가 주가가 빠질까 봐 너무 걱정됐어요. 어제. 왜요? 왜냐면 테슬라가 어제 10%까지 상승하다가 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낙폭이 축소돼가지고 네. 상승폭이 축소돼가지고 이왕이면 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필이면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말이야. 응? 테슬라 주가를 어제 그 전쟁 때문에 말이야. 저는 그 테슬라 10% 정도 상승하는 거 보고 잠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전문가님도 그때 주무시죠? 저도 잠들었죠. 네. 잠들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띠리띠리띠리 뜨는 거예요. 무음으로 하시고 자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어제 설명했고 네. 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이 분쟁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면서 미증시가 또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미사일 네. 쏘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에요. 트럼프 혼자 네. 둘이 뭐 휴전했다라고 해요. 네, 휴전했다고 해가지고 네. 트위터에다가 완전히 종결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올렸어요. 아 참 이 사람 트위터 솜셜 그 계정 막는 방법 없을까요? 좀 트위터 막았으면 좋겠어요. 못 막아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됐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7% 나빠졌어요. 와우. 와,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증시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네.
유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가의 상승을 원하는 거는 중동 애들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베팅하지 마라. 선물지수를. 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좋죠. 네. 왜? 금리 인하를 못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또 완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유가가 상승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제 유가에 대해서 이 리딩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트럼프가 뭐 유가까지도 유가까지. 쥐락펴락하네요. 와, 이 정도면 선물 옵션 리딩인데 선물 옵션 리딩까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식 방송 뭐 레드만 봐도 되지만 트럼프 전문가님한테 트루스 소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트루스 소셜만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쭉쭉 나오면 상승이 됩니다. 투자에 대한 그리고, 정보는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 그리고 레드 방송. 그렇지. 레드 방송 이거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은 10시 반 전에는 안 올라옵니다. 트루스 소셜가. 10시 반 지나고 나서 보시고 그때부터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이장 시작하고 나서. 네, 요즘은 골드, 오이도 해외 선물도 같이 리딩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과 네, 금과. 석유. 자, 이 부분도 다 네. 체크하시고요. 네. 자, 일단 유가 하락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니까 다시 미증시는 어제 상승을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어느 정도 다시 9%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엔비디아나 EM 반도체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합으로 마감됐지만 어제 테슬라가 주가를 다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랬어요. 막판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오빠 통신망에서 그렇게 네. 기자 내용을 올릴 거면 오빠 그냥 전문가 하지 말고 기자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레이블로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레드일보. 사실 이 통신망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정보 더 빠른 사람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과연 레드일보만큼 정보가 빠르고 정확한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실 분들은 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도 3년 동안 전문가님이랑 방송하면서요. 전문가님의 그 자료 브리핑을 다 읽기가 힘들어요. 정말 읽기도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다 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벽까지도 쉬지 않고 정말 미국 증시까지도 이렇게 몇 시간 지켜보다가 잠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 쌓여 있으니까 골라서 여러분들 드시면 됩니다. 통신망 입장. 네. 내가 혀는 짧아도 똑똑합니다. 혀는 짧지만 그리고 오타도 좀 많이 나지만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들이 정말 어느 방보다 많이 준비돼 있으니 꼭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준비돼 자,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갑시다. 반도체 2차 전지 네. 욕하고 처음에는 반도체 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점명 구독할게요. 뭐 반도체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궁금하겠습니까? 삼성 5회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4 생산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삼성의 주가가 2%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다고. 네. 환율이 딱 상승이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 게 맞는 거라고. 네. 하이닉스는 요즘 개미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꾸역꾸역 올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쪽은 AMD하고 브로드컴의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AMD하고 브로드컴에 납품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못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납품을 하겠지만 HBM4는 엔비디아 쪽에다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HBM4로 어느 정도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AMD하고 브로드컴에다가 계속 주면은 엔비디아가 왜 또 AMD나 브로드컴한테 따잡힐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항상 변수 생각해야 하거든요. 네. AMD하고 브로드컴한테 엔비디아가 따라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를. 하지만 추후 HBM을 삼성이 이 폴을 어느 정도 엔비디아한테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엔비디아한테만 도점 납품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AMD, 브로드컴 이 세 군데한테 다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이크론하고 같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삼성이 공장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이닉스가 공장이 더 많습니까? 삼성이 많죠? 삼성이 더 많죠. 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죠. 엔비디아는 자꾸 칩이 필요하죠. 칩이 필요하면 삼성전자는 HBM4를 만든다고만 하면은 그 공장에 대해서 수요를 공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관세도 문제가 있죠. 하이닉스가 TSMC 통해 가지고 대만에서 갖고 오면은 단가가 또 조절이 될 텐데 삼성한테 연마진으로 덤핑 형식으로 삼성한테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나중에 판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은 엔비디아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 덤핑 형식으로 하이닉스가 10개를 더 팔 수 있는 걸 10개를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거겠죠. 왜? 이 중간에 관세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덤핑 형식으로 하이닉스에서 500개를 갖고 오는 걸 10,000원에 갖고 왔던 거를 삼성전자에서는 600개 갖고 오면은 8,000원에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삼성이 장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지금은 반도체로 웃도서 있지만 옛날에 밀가루부터 시작했어요. 그쵸? 밀가루. 밀가루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 수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삼성 1대 회장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계속 전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은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오. 이 HBM 얘기하다 밀가루도 얘기했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세대 HBM 제품이죠. 지금은 HBM3 제품들이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납품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차세대 HBM4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열심히 개발 중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HBM4를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는 이 브로드컴과 AMD 향으로 이 HBM4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죠. 그랬다면 이제는 엔비디아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뚫을 곳은 엔비디아만 남았고 엔비디아만 뚫으면 되는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확실한 고객사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까지 뚫게 되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엔비디아 뚫으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유망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주 들어서 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또 더 빠른 정보와 소식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비추시면 적지지 마세요.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도 한번 찍고 QR코드도 한번 찍고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 AMD 다음은 엔비디아만 뚫으면 된다.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가 전문가님 주가가 완전 뭐 하늘을 뚫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나는 진짜 20몇만 원까지 갈 줄 몰랐다. 와, 지금 뭐 진짜 하이닉스가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근데 네. 중간에 지주사, PBR 이런 방식으로 또 올라간 게 있습니다. 배당 수혜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3,050까지 갔는데도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로 먼저 주가를 올리는 게 우리한테 정상적인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6만 원 빠스권인데 네. 과연 이제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첫 번째는 환율이 먼저 다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진짜 주가 관리 못한 거예요. 자사주 10조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밀린다는 건 진짜 이번에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춰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향후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7만 5천 원까지 저는 보고 있다고요. 네. 7만 5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보다 더 매력적인 요인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점.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저가 매력도 역시나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유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벌써 28만 원 선, 28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오늘
8%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하이닉스는 너무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이제서 막 6만 원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SK하이닉스 물론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그동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정말 거칠 것도 없습니다. 신정부도 출범을 했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요. 대외적인 변수도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도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정말 앞으로 대외적인 위험성까지도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더 주가 상승이 쭉쭉 올라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까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잠시 후에 2차 전지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코스피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짝짝짝. 자, 그리고 저희 사실 통신망에도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만둬 와요. 잠깐 동안 못 들어오셨는데 많이 들어오지 마요. 다시 들어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 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면 뭐하나? 조방원이 올린 건데 조방원이 올렸고 축하하면 뭐하나? 3천이 올라가면 뭐하나? 에코프로 비행 2차 전지 최저가인데 그리고 3천 올라가면 뭐하나?
삼성이 6만인데 3천이 올라가면 뭐하나? 코스닥이 800인데 물론 800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다. 아유. 아쉬운 부분도 아쉬운 있습니다만.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사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거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조방원이 빠져서 그 수급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조방원 씨. 작년에는 이방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조방원 씨입니다. 조방원 씨.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반, 이, 방이차.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아, 자동차. 응. 반이자. 아, 반이자. 이미 이상한데? 자이반. 자이반. 자이반,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아, 좋습니다. 이제 자이반으로 갑시다. 조방원에서 이제 자이반으로 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이그 매수하는 얘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가 그동안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종목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네. 자,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매번 어디로 갔죠? 조선주, 반선주, 원전주 쪽으로 갔습니다. 원전주 쪽에 두산 에너비니티 쪽으로 개인들이 어제 끌어올렸죠. 네. 그리고 반선주하고 조선주도 어제 개인들이 끌어올렸습니다. 왜냐면은 네. 항상 제가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최근에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원전이 미증시에서 올라갔습니다. 원전이 미증시에서도 올라갔었는데 이 조방원 이 원전 관련주는 오늘 하락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원전은 왜 3,100을 돌파했는데도 왜 못 올라갈까요? 왜 못 올라갈까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다 무너질 때 원전주는 계속 올라갔어. 이렇게 하겠죠.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23년도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주가 올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돈을 그냥 꾸역꾸역 올린 거예요. 네. 두산 에너비니티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해도 제가 저번 주에 뭐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산 에너비니티가 만약에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도 은봉이 색깔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기회다 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런 방식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주가를 계속 올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주식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두산 에너비니티 사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네. 목표가는 자유 매도 5%입니다. 그 5% 올라가면 매도한 거 4% 정도에서 또 떨어지면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날 갑자기 시장이 안 좋을 때 개인들이 꾸역꾸역 올리면은 보셨죠, 수익입니다.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식 방송이라는 거는 늘 가는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어떤 애들이 가고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거에 물렸는지에 대해서 그걸 풀이하는 게 저는 그게 주식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저각도가 우리 윤진 아나운서하고 저밖에 없죠. 네. 자, 좋습니다. 이 조방원 깨버려야 돼. 너무 비만이 돼가지고요. 이건 이 숨통을 끊어버려야 돼요. 어쨌든 돼지저금통도 차면은 어쨌든 깨서 돈 꺼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시장 돈들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주, 반선주, 원주 이 조방원 씨가 들어간 2차 전지 수급 20조 원 이상은 이제 가져오시기예요. 어우.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골다공증 돼지. 여러분들 이 전체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보세요. 조방원 완전히 뭐 비만 덩어리예요. 비만 덩어리. 그동안 수급 다 해먹어가지고. 그렇죠? 뭐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전쟁 터지니까 네. 조선주, 반선주 올라가지. 거기에다가 또 원전주는 계속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두산 에너비니티 원전주가 계속 올라가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됐던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십시오. 여기 만전작 이거. 영양실조. 이 영양실조 이거 돼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이 뼈까지 보이고. 아이고 안쓰러워라. 안쓰러워요. 2차 전지 지금 고다고증이 고다고증.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안쓰러워요. 다시 살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부디 엽떡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네. 전 세계의 기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올라가는 것만 사고 싶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미래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달고증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불확실했던 IRA 수정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고달고증은 이제 좀 사유 찌워야겠죠? 아나운서님. 네. 사유 찌워하니까 이 부분도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전체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사이, 7월 사이 때쯤에 미국의 독립기념관 그 전에 빠르게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네. 독립기념일 전에
이 빠르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요. 크고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네. 법안. 여기서 이 IRA 상원 부분이 계속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MPC 크레딧, 중고차 원료, 전기차 세액공제 여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상원, 하원 기준 안의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네. 상원에서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거는 이 AMPC 종료 시점은 32년까지 유지해주겠다. 즉 하원에서는 2031년까지 종료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32년까지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돈은 더 준다. 네. 즉 기업 보조금 더 주겠다. 자 미국에서 전세집 구할 때 대출 기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출 기간을 과거에는 5년 동안이었지만 대출 기간을 7년 동안 높여주겠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굿. 자 그리고 AMPC 크레딧 양도 혼용. 상원에서는 2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즉 크레딧 양도는 지금 우리가 조건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즉 중고차만 안 쓰면 된다. 중고차만 안 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요. 네. 하원은 28년 이후에 양도 금지입니다. 하원은요. 즉 100%까지도 어느 정도 주면서 계속 조절을 해줄 것이다. 즉 28년까지는 100%를 주고 올해는 32년까지 바이든 시대 때는 50% 100% 주고 80% 주고 60% 주고 30% 주고 그런 방식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번엔 상원에서 바뀌는 거는 32년까지 끝날 때까지 25% 다 줍니다. 그리고 28년까지도 보조금은 다 주고요. 네. 근데 하원은 28년 이후에 양도 금지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아요. 근데만 언론은 30D, 30S가 뭔지도 몰랐던 거야. 태양광이 제일 안 좋았던 건데 2차 전지만 계속 뒤지게 팔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저렇게 수급이 고다고증이 됐지.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겠죠. 중국산 원료 긴주, 즉 이 나라 침해 국가 정의 구체와 단계별 허용 비율을 설정을 했습니다. 하원 쪽에서는 중국 관련성 기준만 언급,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아예 폐지를 하자. 중국 보조금은. 네. 하지만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장난이죠. 네. 26년까지 40%만 주고 2032년까지 15%까지 수소가 된다는 건데 네. 이 40%까지만 26년도까지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26년이 하면 내년이에요. 중국산 쓰는 이 미국 자동차 애들은 26년까지만 쓸 바에는 뭐하러 씁니까? 그렇죠. 26년도까지만 중국산 NFP 써봤자 뭐하냐고요. 즉 소비자 보조금 폐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소비자 보조금 폐지금 26년도에 폐지가 되잖아요. 네. 이거하고 중국산이 또 똑같아요. 즉 변한 거 없어요. 네. 26년도에 그냥 폐지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미국 자동차 완성차들이 앞으로 보조금이 나올 건데 32년까지 나올 건데 중국에 한 번 수정이 됐다고 해서 26년 한 번에 거기에 다 몰두를 하겠습니까? 몰두를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AMPC는 한국한테 더 좋은 공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세액공제 소비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전기차 살 거예요? 언젠간 사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전 아직 차가 없습니다. 면허는 있는데, 그쵸? 면허 없어요. 면허 없어요? 왜? 면허도 따야죠. 하긴 나도 면허는 한 30살 중반에 땄다. 그래요. 우리 늦게 와이프가 따셨네요. 연애할 때 저는 운전 안 해본 남자하고 연애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그때 운전면허 땄으면 안 됐었는데. 왜 안 돼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따셔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전기차 세액공제가 이제 소비자 세액공제가 이제 폐지된다고 합니다. 폐지되고 하세요. 폐지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GDP 1등 아닙니까? 그럼 캘리포니아가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소송 거가지고 이기기만 하잖아요. 지지자가 10개예요, 캘리포니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차를 보조금 준다고 하면 트럼프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액션이에요. 이건 전기차 액션입니다. 세액공제는 캘리포니아에서 부활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나운서님? 좋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 정리해보자면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된다. 네. 하원 때보다 더 좋다. 그리고 이 상원 개정안도 어느 정도 하원 개정안보다 더 좋은 거다. 좋다. 그리고 중국산 원료 기준 26년도에 40%에서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저거는 안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거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들한테 1년 동안 중국하고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멀리 볼 것이냐 그거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들이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앞으로 하지 마라.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뭐 최근에 그 IRA 수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수정된 법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2차 전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기사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네들 기사는 잘 쓰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수정이 있고 최근에 또 수정이 됐어요. 상원에서 이제 통과만을 앞두고 있고 한 일주일, 2주일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는 법안은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의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는 2차 전지주들 정말 걱정거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번 드리는 거고 지금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관련주로 많이들 몰렸던 수급들 이제 분산이 된다면 갈 만한 곳,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재들도 해소가 됐고 캐즘이라는 것도 이제 돌파가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제는 실적도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2차 전지주들은 앞으로 쭉 달려나갈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급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살이 빼빼 말라왔는데 네. 하반기부터는 자, 여러분들이 혹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네. 종목이 만약에 골다공증이에요. 네. 수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이 통신만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는 2차 전지 이 근육대지 만들어야죠. 와우. 근육대지 만들어야죠. 건강해 보여요. 이 근육대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얘가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은 이 뼈점이 이렇게 많았던 사람이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응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1차 전지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반기에 수급이 시작이 될 거고 저희는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신이 될 겁니다. 오. 저희 방송은 신이 될 거고 저희 방송은 앞으로 더더욱 유명해질 겁니다. 네. 이미 많이 유명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네. 더더욱 유명해질 거예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걸 끝까지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지금도 2차 전지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도 유지가 중요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왜 2차 전지가 상승했던 것만 알면 안 되겠죠. 어떻게 앞으로도 그동안도 어떻게 조정이 됐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떤 걸로 뚫어야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안원서님. 네. 안원서님은 삐쩍 많은 돼지가 좋아요? 뚱땡이가 좋아요? 돼지는 뚱뚱해야죠. 그렇죠. 다들 여자들은 그렇구나. 네네, 왜요?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그러고 소개팅할 때 자기보다 다리 얇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나 여러 번 찾거든요. 찼어요. 4번인가 찼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배 나오면 옛날에 신혼 때는 배 나오면 귀엽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 나오면 징그럽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근육대지로 한번 바꿔봐야겠습니다. 조문가님도 우리 저기 2차 전지랑 같이 한번 살쪄볼까요? 네, 한번 살짝 보자고요. 하반기에.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왜 2차 전지가 그동안 막혀서 고다고증이 됐을까?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뿅,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네. 이건데요. 자, 이것도 다음 장면으로 다음 바꿔볼게요. 장면. 이건데요. 자, 아까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안 썼구나. 없어요 그런 거. 그래요? 한번 더 넘어가 주세요. 어디까지요? 네. 다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또? 다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아까 내가 그걸 빼버렸구나. 뭔지 몰라도 없어요. 뭔지 몰라도 없구나. 네, 여기서부터 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의 반등 시점은 네. 10월 IRA 중국 FEOC 수정 없이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통과되면 되고요. 네. 그리고 10월 하원에서 통과된 IRA 수정 법안. 네. 이게 어느 정도 그 전까지 계속 부활 시점이죠. 즉 원래는 주가는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2차 전지는 투자자들이 확증적 요소를 보고 싶은 거야. 상호 관세도 그렇고 하원에서 통과된 부분도 보고 투자하고 싶은 거야. 보고. 즉 상호 관세도 안 풀렸는데 실적이 앞으로 전망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2차 전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는 이미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 삼각벨트? 네, 삼각벨트. 근데 이게 왜 막혔냐면은 네네. 10월 상호관세하고 아직 IRA 부분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주줄이 호재가 계속 터질 겁니다. AMPC만 좀 누린다고 하면은 그거 BRA하고 CATA 요즘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 보조금만 푼다고는 하지만 기업들 간의 보조금이 중국 당국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EOC가 어느 정도 막힌다고 하면은 2차 전지는 국내 2차 전지가 수익을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LG엔소,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얘네들이 TC스틸 포함해서 엔캠 얘네들이 지금 자산주 매입하고 있어요. 얘네들 진짜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말로는 기업들의 존속을 위해서 저희가 자산주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런 게 어딨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산주 매입하지.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 앞으로 반등할 거 알고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사주 매입 언제부터 했나요? 한 2달 전부터 했어요. 그 왜 지금. 이제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님? 아니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에코그룹이 제일 지금 마이너스 클 거예요. 그래요. 에코그룹 2달 전에 자산주 매입했는데 너무 빨리 매입을 에코그룹 시작했어요. 너무 빨리 움직였긴 했어요. 자산주 매입을. 그 TC세티도 장내에서 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오, 엔캠은 그 오정관 대표가 네. 한 달 전에 자산주 매입했었는데 떨어지니까 또 편단가 추가 매수까지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물타기 중입니다. 물타기 중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네. 왜? 일단은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하거든.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더 그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뿅. 정말 자료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7월 초에 중국 공공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한 달 동안 20 몇 % 상승했잖아요.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반사 이건 무조건 NNF입니다. 왜냐면 NNF가 미국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건 NNFP입니다. 네.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NNFP가 어느 정도 공급망이 된다고 하면 삼성 SDI하고 SK온하고 LG엔솔 그리고 NNF가 왜 미트아캠에다가 지분 투자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관세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NF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SK온 쪽에다 시설 확장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NNF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NNFP 중국의 대체 공급망을 NNFP에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NNF가.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일 최고의 수혜주는 NNF입니다. 그래서 저는 NNF가 13만 원까지 간다는 거 저는 변함이 없어요. NNF 13만 원. 여러분들 최근에 LGCNS 걔가 3주도 안 돼서 10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장금이면 해볼만하지 않을까? 저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쫄리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전문가 NNF 얼마요? 그것도 정확히 꽂아서 얘기합니까? 13만 원? 13만 원. 네. 네. 와우. 이고 나서 이제 또 한 며칠 있다가 좀 몇 번 조정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 레드 전문가 빨간색 때문에 망했다고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사요. 감당할 수 있으면 사라고.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중국 FNC 조그마요?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차단인데. 맞아요. 미중 기술협력 라인에서 지분 투자 등을 차단하고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업도 차단이 돼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상 IIA 보조금 불가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불가하고요. 에너지 저장자치 사업도 중국이 테슬라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막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도 아마 IRA가 좀 뚫리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줄 겁니다. 이제부터 한국 기업들이 점령할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저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매번 올라가는 것만 사는 감성적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면은 야 저렇게 해서 2차 전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여러분들 그거 모를 줄 알아. 2차 전지 어느 날 상승하면 또 찬반이 되는 거고 2차 전지 떨어지고 단전문 샀다가 수입되면 역시 2차 전지 틀렸어.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이거는 어제도 설명했으니까. 자, 10월 IAA 통과되면은 AMPC는 유지는 말끔히 해소가 될 겁니다. 네. 과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안 올라갔어요. 네. LG엔소 그렇게 매출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이 완전히 안 돼요. 빈지털이 당했어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졌어요. NNF 3종원 매출 올려도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졌어요. 네. 이런 조선주보다 더 수준했는데도 더 많이. SK온 20조 원 이상 매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이씨. 어쨌든 억울해요. 이 계약 수주 체계에도 AMPC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네. 왜? 미국에서 AMPC 없으면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적어도 치호의 통과 후 오히려 시적 기대감은 또 반등이 돼야겠죠. 네.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점 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이 충족이 되면 2차 전지는 반등이 될 겁니다. 네. 이 병아리 이거. 이 병아리 말입니다. 트럼프 병아리. 아주 트럼프처럼 생겼네요. 약간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 미국은 네. 어떤 걸로 실적이 나올까?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생각 잘 해보자고요. 네. 2차 전지 기업들은 미국에서 뭘로 먹고 살지? 2차 전지 기업들 LFP랑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해액 이런 사업으로 돈을 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은 2차 전지한테 이런 문제점을 줄 거예요. 너네 2차 전지 미국에서 어떤 걸로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야? AMPC가 유지되면은? 네. 그럼 2차 전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아, 우리는 너나 걱정해.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이 있고 관세도 그렇게 영향 안 받아. 우리 공장 가동률 올리면 되지.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차단돼가지고 NFP를 우리한테 공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NFP도 하이니케로 팔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4680 중국은 원통형 배터리가 없잖아 이하나치공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 Y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NNF 것도 들어가고 LG엔서 우리 거 4680도 들어가는데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니네나 걱정해 조방원아 조방원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에 불임막은 뭐야? 아 그것까지 니네가 우리한테 물어보니 전에 불임막은 중국 기업들이 자 보십시오. 전해하고 불림막은 물지예요, 물지. 네. 근데 이 물지 40% 30% 넘으면은 보조금 못 받아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엔캠이라는 그 회사가 자선주 매입을 2번이나 한 거예요. 편단가 맞추려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캠 같은 경우가 최고 수혜주가 될 수가 있고 동아 이에트로닉이 최고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 불림막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제일 수혜주예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불림막 쪽으로 AMPC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 SK 원 쪽에 있는 2차 전지 사업 요소들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너네 뭘 먹고 살 거야? NFP하고 4680, 이하나치공 원통형을 사 먹을 거야. 그럼 너네 어떤 거로도 또 모멘텀이 돼? 전에 불림막으로 또 먹고 살 수가 있어. 왜? AMPC가 유지되니까 즉 23년도에 IIA 수혜주로 반등이 나왔던 애들이 하반기에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네. 자,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뭐 이거는 통신망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정보라서. 너무 중요한 정보라서. 통신망. 자,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뿅.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아,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여러분들. 네. 왜 시장이 그동안 2차 전지가 왜 빠졌는지도 왜 코스피가 3천이 갔는데도 올라가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3천이 올라가도 네. 사실 저는 조방원 씨가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탈이 돼서 간 거거든요. 사실 2차 전지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왜 못 올라갔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네. AMPC가 유지돼도 뭐 해? 관세가 막혀 있는데. 그리고 AMPC가 유지가 되면 뭐 해? 전쟁이 터져 있는데. AMPC가 유지되면은 뭐 해? 2차 전지 올라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자금대로 늘 가던 애들만 사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두산 엘러비니티나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오늘 빠지는 거 보면은 어제 걔네들이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산 엘러비니티로 간 이 수급들을 얘네 쪽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고달고층 2차 전지가 근육대지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통신만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참 우리 윤주 아나운서가 나오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서 안 되는 싸움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말보다는. 그렇죠? 저는 말보다는 증명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4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따라오고 감당이 못 되면은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만 사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일주일 동안 딱 3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고자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 물려있는 종목들 3,000P가 넘는데 3,100포인트가 넘는데 내 종목은 아직도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최근 들어서 원래도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 드디어 저희 방송을 많이들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야 좀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댓글다가 윤지훈 누나 귀여워요. 또 댓글 달겠네 또 누가. 그렇습니다.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2, 3년 동안 지금 지쳐 있었던 마음 저희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망에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하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